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주식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100만 왕초보가 감동한 최고의 주식 투자 입문서, 윤재수 지음 길벗에서 펴낸 책입니다. 목차 먼저 살펴볼게요. 준비 마당, 주식 투자 감잡기. 첫째 마당, 주식 투자 매매부터 따라하자. 둘째 마당, 종목 선정을 잘해야 돈 번다. 셋째 마당, 차트는 주가를 예측한다. 넷째 마당, 배당 투자 따라하기. 다섯째 마당, 장단기 투자 따라하기. 여섯째 마당, 선물 옵션 투자 따라하기.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맨 앞에 지은이 말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판 지은이의 말. 70만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해방 이후 약 70년간의 증권투자 역사를 돌이켜보면 흔히 개미라고 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에 투자에 성공한 사례가 드문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증권시장의 제도가 미흡하거나 경쟁 상황이 좋지 못했던 점도 있지만 그보다는 올바른 투자 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점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기업 가치와 무관하게 루머나 재료를 쫓아 단기 매매하는 형태가 오랫동안 관행처럼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죠. 다행히 200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기업의 가치와 성장성 및 안정성을 분석한 후 장기 투자하는 건전한 투자 문화가 정착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반가운 일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증권 관련 기관, 상장기업, 그리고 투자자 모두가 오랫동안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얻은 귀중한 투자 문화인 만큼 앞으로도 더욱 발전해 나가리라 믿습니다. 70만 부가 판매되며 독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이 책이 그 문화에 일조하였다고 생각하니 더욱 보람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가치 투자자라면 코스피 1만 시대를 대비하라. 2000포인트 벽을 돌파하며 상승 가도를 달리던 코스피 지수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맞이하며 1000포인트를 하회하는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그 후 두 번째로 2000포인트를 돌파하며 회복기에 접어들던 한국 증시는 유럽의 재정위기와 G2인 미국과 중국의 느린 경제회복으로 인해 장기 회복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한국 증시의 주식 사이클은 경기 사이클과 맥을 같이 하면서 코스피 지수 2000에서 2600포인트를 오르내리는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코스피 1만 포인트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출구 전략과 같이 글로벌 경제를 뒤흔드는 악재들로 인해 주가가 출렁이겠지만 장기 대세 상승이라는 큰 틀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도 기업의 가치와 성장성을 따져보고 저평가 종목에 장기 투자한다면 누구나 주식 투자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론과 실습을 반복해 투자의 특전사로 거듭나길. 주식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3단계 과정이 필요합니다. 1단계로 주식시장의 대세를 판단하고 2단계로 저평가 종목을 고른 후 마지막으로 사고파는 매매 시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 책은 일반 투자자들이 이 3단계 과정을 구체적으로 따라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오랜 기간 증권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론과 실전에 관한 저의 투자 철학이 녹아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투자자와 펀드 투자자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유익한 투자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나아가 주식을 어렵게 느끼는 학생이나 일반인들에게는 쉽고 재미있게 증권시장을 소개하고 투자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친절한 안내서가 될 것입니다. 이번 개정판에는 크게 3가지 점을 보완했습니다. 첫째, 누구나 쉽게 주식시장의 대세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둘째, 급변하는 증시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데이터를 최근의 것으로 수정, 보완했습니다. 셋째, 별책 부록으로 엮은 유망 테마주 17을 주요 테마와 우선순위 종목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주식 투자는 상대가 있는 사활을 건 진검승부입니다. 새롭게 개정한 이 책을 통해
연금수사처럼 이론과 실습을 반복해 투자의 특전사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다시 한번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준비마당 주식 투자 감잡기 섹션 1 주식이 뭐예요? 주식이란 무엇인가? 주식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주식회사에 대해 먼저 알아볼까요? 주식회사는 한 사람이 만든 회사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돈을 투자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그런 만큼 책임과 권한도 나눠 갖지요. 물론 꼭 코스닥이나 코스피 시장에 상장하지 않아도 주식회사는 설립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주식회사 설립 절차를 알 필요는 없지만 하나만 짚어볼까요?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자본금 규모와 일주당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길벗이란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자본금 신고액이 1억이나 합시다. 일주의 금액이 1만 원이라면 주식을 1만 주 발행해야 합니다. 그럼 투자자들은 자신이 투자한 금액만큼 1만 주의 주식을 나누어 갖게 됩니다. 한마디로 주식은 투자액에 대한 증표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길벗에 투자해 길벗 주식 1만 주 중에 한 주라도 가지고 있으면 길벗의 주주가 되는 것이죠. 자본금과 주식의 상관관계, 증자, 감자.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합니다. 늘어나면 증자라 하고 줄어들면 감자라고 하지요. 여기서 잠깐 증자, 감자의 주식 관계를 살펴볼까요? 증자는 기업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돈을 받고 팔면 유상증자, 공짜로 주면 무상증자라고 하지요. 앞에 토막소설 대화에서 오고 간 공모주 청약은 거래소 시장 요건을 맞추기 위해 길벗이 기발행 주식을 일반인에게 판매하거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신규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로서 길벗이 판매 혹은 모집하는 주식을 일반인들이 청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중 신규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라면 유상증자에 해당한다 할 수 있습니다. 감자는 기업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합병할 때 자본금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유상감자는 주주에게 현금을 돌려주고 주식수를 줄이는 것을 말하고, 무상감자는 자본 잠식이 있을 때 기업이 재무구조를 건실화하기 위해 아무런 대가 없이 주식수를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무상감자의 경우 주주는 감자액 비율만큼 손실을 보게 됩니다. 무상증자와 유상증자, 언제나 호재인가? 무상증자는 주주에게 주식을 공짜로 나누어주는 것이므로 누구나 호재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기업의 재무 측면에서 살펴보면 기업 내부에 쌓아두었던 유보금을 헐어내 그 금액만큼 주식을 발행한 뒤 주주들에게 공짜로 나누어주는 것이므로 기업의 전체 가치, 즉 자산의 크기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주식수가 늘어난 만큼 일주당 가치는 감소합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무상증자 비율만큼 주가가 하락해야 맞지만 현실적으로 무상증자 권리락은 그보다 적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10만 원인 A사 주식을 100주 보유하고 있을 경우 20% 무상증자를 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주식수가 120주로 늘어나는 대신 주가는 무상증자 비율만큼 하락하여 8만 원으로 떨어져야 맞지만 실질적인 무상증자 권리락 주가는 대략 8만 5천 원에서 9만 원 선에 형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갑자기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 무상증자 사실을 잊어버리고 주가가 싸 보이는 착시 현상이 생겨 매수 세력이 몰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무상증자는 호재도 악재도 아닌 셈이 됩니다. 과거에는 무상증자 재료로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호재로서의 효과가 미약한 편입니다. 유상증자는 증자 규모와 할인율에 따라서 호재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악재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할인율은 낮은 데 비해 증자 규모가 큰 경우에는 증자 후 물량 부담으로 인해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증권시장이 상승세를 타고 있을 때는 자동차 엑셀레이터를 밟은 것과 같이 수익률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유상증자는 기업 전망이 좋거나
증권시장 전망이 좋을 때는 상당한 호재이므로 청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증자 후에 주가를 전망해보고 유상증자를 받을 것인지 받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하면 됩니다. 주식은 사고 팔 수 있는 것, 유통시장, 발행시장. 주식은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곳, 즉 주식시장은 유통시장과 발행시장으로 나뉩니다. 유통시장은 대형 우량주를 주로 거래하는 코스피와 벤처기업 주식을 거래하는 코스닥과 같이 이미 발행된 주식을 일반인들끼리 사고 파는 시장을 말하고, 발행시장은 앞에 토막 소설에서 살펴본 것처럼 신규 상장이나 공모주 청약을 통해 자금 소유자인 기업이 주식을 새로 발행하여 자금 공급자인 투자자들에게 최초로 판매하는 시장을 말합니다. 유통시장과 발행시장을 통틀어 증권시장이라고 하는데, 증권시장이 있는 덕분에 기업은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개인과 기관 투자자는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증권을 통해 부가 형성되기도 하고 분배되기도 하므로 현대사회를 증권 자본주의 사회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증권시장의 발달 정도를 보면 그 나라의 자본주의 발달 정도를 측정해 볼 수 있습니다. 섹션 2. 종합주가지수는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주가 동향을 대표하는 코스피지수. 종합주가지수는 어떻게 산출하나? 종합주가지수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산출합니다. 유가증권시장은 코스피로 나타내고 코스닥 시장은 코스닥 지수로 나타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은 대부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주가지수라고 하면 코스피를 지칭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종합주가지수는 1980년 1월 4일을 기준으로 하여 기준 시점의 시가총액을 100으로 놓고 이를 기준으로 비교 시점의 시가총액이 얼마인가를 계산하여 산출합니다. 2016년 6월 기준 코스피 지수가 2000이면 36년간 지수가 20배 오른 셈입니다. 종합주가지수 수정은 어떻게 하나? 신규 상장이나 상장 폐지 또는 유상, 우상증자 등으로 상장 주식의 변화가 있을 때는 종합주가지수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종합주가지수를 수정합니다. 이때 지수를 계상하는 비교 시점이 아니라 기준 시점의 시가총액을 수정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예를 들어 기준 시점 1980년 1월 4일의 시가총액이 10조이고 현재 시가총액이 100조라면 종합주가지수는 1000포인트가 됩니다. 이때 시가총액 1조인 A라는 회사가 신규 상장되면 시가총액이 101조로 늘어남에 따라 종합주가지수가 1010포인트가 되어 지수포인트 10포인트나 상승하는 모순이 생깁니다. 이런 모순을 없애기 위해 A회사의 시가총액을 10분의 1로 줄여서 기준 시점의 시가총액에 더하여 계산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결국 기준 시점의 시가총액을 수정해 나가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다고요? 여러분이 종합주가지수를 일일이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이렇게 계산되는구나 하고 알아두기만 하세요.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의 기준, 코스피 200 지수. 코스피 200 지수는 코스피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 중 시장 대표성 업종, 대표성, 유동성 등을 고려하여 200개 종목을 선정한 후 1990년 1월 3일 기준 시가총액을 100으로 하여 출발한 지수입니다. 200개 종목의 시가총액이 시장 전체 시가총액의 약 85%를 차지하여 코스피와 거의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현재 주가지수 선물이나 주가지수 옵션 등 주가지수를 기초로 하는 파생상품은 코스피 200 지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에 대하여 코스닥 지수는 1997년 10월에 코스피와 똑같은 방법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전 종목의 시가총액을 계산하여 지수 1000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2000년 초 벤처기업 열풍을 타고 상승을 지속한 한때 2800포인트를 넘기기도 하였으나 250포인트대까지 하락했다가 최근에 600에서 900포인트대로 회복되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KRX 100과 KRX 300.
KRX100은 한국거래소에서 유가 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을 통틀어 대표 우량주이면서 유동성이 있는 종목 100개를 선정한 다음 2001년 1월 초에 시가총액을 1000으로 하여 만들어진 지수로서 2005년 6월부터 발표되었습니다. 한국 증시를 대표하는 지수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구성 종목은 매년 6월 두 번째 주 금요일에 정기적으로 조정됩니다. 섹션 3. 주식 투자가 적립식 펀드보다 좋은 이유. 펀드 투자는 간접 투자, 주식 투자는 직접 투자. 앞에 토막 소설에서 강 알짜 씨는 목돈도 없고 주식에 대한 기본 지식도 없는 상태라서 적립식 주식형 펀드에 투자했습니다. 펀드 상품은 개인이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가 대신 투자해 주므로 간접 투자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설명하는 주식 투자는 이런 간접 투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판단하고 투자를 결정하는 직접 투자입니다. 강 알짜 씨처럼 전문가가 맡아서 대신 투자해주는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면 편할 텐데 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직접 투자를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 투자를 하는 이유 1. 목표 수익률이 높다. 주식형 펀드는 대부분 주가지수 상승률만큼 수익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가지수가 900에서 1000까지 올라가면 11%의 수익이 납니다. 그러나 종목별로 보면 시장 상황에 관계없이 30에서 50% 이상 수익이 나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골라 직접 투자를 하면 지수 상승률을 훌쩍 뛰어넘는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직접 투자를 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목표 수익률은 지수 상승률보다 몇 배나 높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펀드에 가입하지 않고 직접 투자를 합니다. 직접 투자자들은 시간 개념에서도 간접 투자자와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똑같이 50%의 수익을 목표로 하더라도 펀드가 3년이 걸려 실현한다면 개인 투자자들은 1년 만에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투자를 하는 이유 2. 투자의 기동성과 황금성 면에서 유리하다. 주식 투자의 또 다른 장점은 투자의 기동성과 편리한 황금성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분산 투자를 할 수 있고 시장의 흐름을 쫓아 종목 변경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펀드는 개인의 의사가 반영될 여지가 없습니다. 펀드를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유리상자와 같이 투명하게 운용한다고 하지만 투자자가 느끼는 펀드 운용은 비행기의 블랙박스와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펀드는 중도 해약에 따른 불이익과 높은 운용 수수료를 감당해야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보유 주식을 매도하여 간편하게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개인 투자자는 확신이 서는 종목이 나타났을 때 신용거래나 미수 매입 등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지만 펀드는 불가능합니다. 직접 투자를 하는 이유 3. 투자의 결실을 맛보는 기쁨이 훨씬 크다. 개인 투자자 중에서 주식 투자 자체를 즐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투자 대상 종목을 직접 발굴하고 그래프를 분석해 매매 시점을 찾아서 투자한 결과가 좋은 성과로 이어질 때의 기쁨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하지만 개인이 기관 투자가만큼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는 기관 투자가 못지않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자기 나름의 투자 원칙을 정립하고 그에 따라 일관되게 자금을 운용해야지요. 그럴 때만이 기관 투자가에게 맡기는 것보다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직접 투자의 장점은 몸으로 체험하려면 적지 않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손실에 대한 책임도 본인 스스로 가져가야 합니다. 하지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던가요? 주식 투자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갖고 꾸준히 공부하다 보면 개인 투자자도 기관 투자가 외인 투자자 못지않게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펀드 투자가 하고 싶다면? 펀드는 대표적인 간접 투자 상품입니다. 사업상 시간이 없거나 금융상품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투자 자금을 증권사나 투신사에 맡기면 금융자산 운용 전문가가 다수의 자금을 모아 대신 운용해주고 운용 성과에 따라 수익을 배정해주는 형식입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손을 빌리는 펀드도 손해가 날 수 있으며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점은 주식과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수익률이 높았다고 무턱대고 펀드에 가입하거나 특히 묻지마식으로 해외 펀드에 투자하면 손실을 볼 위험이 높습니다. 그런 펀드의 종류와 펀드 고를 때 체크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펀드의 종류는 투자 대상과 주식 편입 비율, 투자 기간 등에 따라 다양합니다. 펀드의 종류, 주식형 펀드, 운용자산의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도록 설계된 펀드로서 시황에 따라 9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기도 합니다. 기대 수익과 위험이 모두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어떤 종류의 주식에 집중 투자하느냐에 따라 가치주형, 성장주형, 배당주형, 소형주형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채권형 펀드, 고객의 자금을 국공채, 회사채 등의 채권의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주식 관련 상품에 투자하지 않으므로 위험은 적지만 기대 수익률도 그만큼 낮습니다. 채권형 펀드도 투자 실적에 따른 배당 상품이므로 경제 상황에 따라 수익률이 변하고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수익률이 확정 수익률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펀드 운용회사의 역량을 따져보고 펀드 규모가 큰 것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혼합형 펀드, 주식과 채권 중 어느 한쪽에 60% 이상 치우치지 않도록 혼합한 펀드입니다. 예를 들면 주식의 30%, 채권의 50%, 기타 유통자산의 20%를 투자하는 형식입니다. 금융기관마다 다양한 형태의 혼합형 펀드를 취급하므로 본인의 투자 목적을 먼저 생각하고 기대 수익과 위험을 감안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해외 투자 펀드, 말 그대로 국내 자금을 모아 외국의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는 간접 투자 상품입니다. 국내 투자 펀드에 비해 고수익, 고위험 상품이라 할 수 있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경제 성장률이 높았던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에 투자하는 펀드가 인기가 높았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낮은 미국, 유럽, 일본 등은 주가 안정성이 높은 대신 기대 수익률이 낮은 것이 특징입니다. 해외 투자 펀드는 환율의 등락폭에 따라서 수익률이 크게 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환해지가 된 상품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5년 이상 장기 주식형일 경우는 환해지를 하지 않는 상품이 많습니다. 환율의 등락폭보다 주가의 등락폭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해외 투자 펀드에 투자할 때는 해당 국가의 경제 성장률, 물가 수준, 금리 등을 보고 투자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특히 PER 수준을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ELS, 채권, 주식, ELW 세 가지 상품을 적절히 조합해 특정 조건에 맞는 수익률이 발생하도록 설계된 금융상품입니다. ELS는 주가가 많이 오르고 수익이 많이 나는 구조가 아니며 일정 기준 이상 폭락하지 않으면 채권보다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 기준 이상 폭락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하므로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것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때는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주가 변동폭이 클 때는 원금 손실이 발생합니다. 원금 보장형 ELS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습니다. ELS는 증권회사에서 발행하며 발행사의 신용에 의존하여 발행되므로 예금자 보호법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TF 펀드, 상장지수 펀드는 코스피 200 등 특정 주가지수와 연동하도록 설계된 인덱스 펀드로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습니다. ETF의 장점은 첫째, 소액으로도 우량주 또는 특정 섹터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주식처럼 HTS로 실시간 매매가 가능합니다. 셋째, 운용수수료가 0.5%로 저렴하며 거래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주식처럼 배당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ETF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 1. 주식시장이 대세 상승이라고 판단된 경우는 코스피 200 또는 코스닥 150을 추종하는 ETF를 선정합니다. 반대로 주식시장이 대세 하락이라고 판단된 경우는 지수가 하락하면 수익이 발생하는 코스피 200 인버스 ETF를 선정합니다. 2.
주도주가 있을 경우 주도주를 추종하는 섹터 ETF에 투자하면 시장 평균 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률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3.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싶다면 기초 지수보다 2배 이상 등락하는 레버리지 ETF를 선정합니다. 4. 시장이 장기간 횡보할 때 고배당 ETF에 투자하는 것은 안정성과 수익성 면에서 유리합니다. 적립식 펀드. 적립처럼 매월 일정액, 보통 10만원 이상을 불입하면 운용사가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해 수익을 분배하는 펀드입니다. 주식형과 채권형이 있으며 증시가 대세 상승일 때는 주식형이 인기가 있습니다. 20대 후반에서 40대 중반까지 목돈 마련이 목적인 사람에게 적당한 상품입니다. 최소 3년 이상 장기 투자를 해야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인덱스 펀드. 지수와 동일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지수를 대표하는 주식을 선정하여 그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코스피 200 지수를 따라가는 인덱스 펀드라면 코스피 200에 편입된 종목을 동일한 비중으로 투자 운용합니다. 지수 상승만큼의 투자 수익을 목표로 하는 펀드입니다. 뮤추얼 펀드. 유가증권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회사에서 주식 발행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모집한 투자 자산을 전문 운용회사에 맡겨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금 형태로 돌려주는 회사형 투자 신탁을 말합니다. 중도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과 중도 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으로 나누어집니다. 뮤추얼 펀드에 투자하려면 뮤추얼 펀드 주식을 매수하면 되고 자금을 회수하려면 주식을 매도하면 됩니다. 펀드 투자, 무엇을 체크해야 하나요? 첫째, 어떤 성격의 펀드인지 확인합니다. 투자 대상 상품을 정확히 아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무엇을 벤치마킹하는지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예상 수익률을 따져보고 확신이 설 때 가입합니다. 예상 수익률 판단 기준은 경제 성장률, 물가, 경상수지, 금리 등을 기초로 한 예상 PER입니다. 셋째, 과거 수익률이 안정적이었는지를 확인해 봅니다. 과거 수익률이 일반적인 수익률보다 지나치게 낮거나 지나치게 높은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펀드 매니저를 확인합니다. 장기간 동일 펀드를 운영하면서 평균적인 수익을 내고 있다면 좋은 펀드 매니저입니다. 펀드 매니저가 자주 바뀌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펀드 투자를 할 때는 역발상 투자 전략이 유리. 역발상 투자란 대중의 투자 심리와 반대로 하는 펀드 투자 방법입니다. 주식시장이 침체되어 모두가 등을 돌릴 때 펀드 투자를 시작하고 반대로 모두가 높은 투자 수익률로 열광할 때 펀드를 해약하거나 축소하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불황이 끝이 보이지 않는다. 주가 연일 증시사상 최고치 기록과 같은 뉴스가 나올 때 남들과 반대로 하는 것이죠. 매스컴으로만 판단할 수 있는 단순한 전략으로 평소에 증권시장에 관심을 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섹션 4. 주식 투자 시기를 예측하라. 대세 상승기에는 시장에 적극 참여하고 대세 하락기에는 시장을 떠나 쉬는 것이 좋습니다. 쉬는 것도 하나의 투자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숲을 본 다음 나무를 보라고 했습니다. 숲은 대세이고 나무는 개별 종목에 해당합니다. 대세를 판단하는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 변동과 주가는 동행한다. 경기가 상승하면 주가도 올라가고 경기가 하락하면 주가도 하락합니다. 경기는 회복기, 화랑기, 후퇴기, 침체기로 순환하는데 길게는 4에서 5년, 짧게는 6개월에서 1년 사이클로 변동합니다. 최근 들어 경기 순환 주기가 점차 짧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그에 따라 주가 사이클도 갈수록 짧아지고 있습니다. 경기 종합지수에는 선행 종합지수, 동행 종합지수, 그리고 후행 종합지수가 있으며 한국은행에서 정기적으로 각 지수를 발표합니다. 경기 선행 종합지수는 경기를 예측하는 데 활용되는 대표적 지표로서 경기 동행 종합지수보다 대략 3에서 10개월 정도 앞서 움직입니다. 주가도 경기보다 평균 6개월 앞서 움직이므로
주가는 경기 선행 종합지수와 동행하되 한 발 앞서 움직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를 예측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기업 실사 지수가 있습니다. 기업 실사 지수는 향후 경제 상황에 따라 긍정적으로 답한 기업 수와 부정적으로 답한 기업 수의 차를 구한 다음 이를 전체 응답 기업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크면 경기를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고 100 이하면 경기를 어둡게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위 그래프는 주가와 금리, 경기가 시차를 두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가는 경기보다 선행하고 금리는 경기보다 후행하는데 주가와 경기 그리고 금리가 시차를 두고 움직이는 이유는 주가는 경기를 예측해서 한 발 앞서 움직이고 금리는 경기를 확인한 다음에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아래 그래프는 1975년 이후 40년간 우리나라의 경기 등락과 주가 움직임을 나타낸 것입니다. 경기 침체기에는 주가가 하락하고 경기 화랑기에는 주가가 상승함을 볼 수 있습니다. 2011년 이후 저성장 국면이 장기간 지속되어 코스피 지수가 오랜 기간 1800에서 2200포인트 박스권에 갇혀 있었습니다. 2016년 말부터 2017년 12월까지 반도체 호황으로 경기가 일시적으로 회복되었지만 2018년부터 다시 경기 침체가 시작된 가운데 2020년 2, 3월 코로나 팬데믹으로 주식시장은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상 초유의 마이너스 성장에 대응하여 세계 각국은 대규모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발빠르게 펼쳤고 그 결과 주식시장은 극적인 V자 반등을 보였습니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